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595페이지의 결산 실전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회사 코드는 4001번이죠. 예, 프로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회계 1급 회사 코드 400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 결산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실전 연습 문제는 문제 하나당 12문제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좀 실어놨는데 여기 있는 것만 다 풀 줄 아시면은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595페이지. 자, 결산할 때는 먼저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되세요. 수동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동 결산해야 되거든요. 595페이지하고 596페이지 봤을 때 수동 결산은 몇 번까지가 수동 결산이냐면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수동이에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2번까지는 자동 결산이거든요. 자동 결산은 5가지. 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매출원가, 법인세. 예, 요게 자동 결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8번부터 12번까지는 그 대표적인 자동 결산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수동 결산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결산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미계상된 이자 수익은 19만 8,2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결산인데 1번인데 그래서 무슨 결산 아니 저기 뭐야 이 기중에 지금 붕괴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기중에 지금 붕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 처리 없음.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어떤 붕괴를 안 했던 거예요. 기말 현재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고 이자 수익에 대한 분배를 안 했으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19만 8,200원이고 요거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으니까 차변을 뭘로 잡아야 돼요? 미수 수익 19만 8,200원. 예, 요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9만 8,200원. 자, 여기 1번이죠. 그래서 기중에 분개를 안 했으니까 기말에 분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말에 이자 수익에 대한 분개를 대변을 하고 이거 아직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미수 수익 19만 8,200원. 자, 입력할게요. 자, 일반 전폐 입력에 12월 31일 날 차변에 미수 수익 19만 8,2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19만 8,200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번에 주 윤희 의료는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2014년 4월 1일에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해당 거래를 조회하여 기말 수정 분결하시오. 월 임대료는 100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폐입력에서 지금 며칠자냐면요. 4월 1일 날 분결을 봤더니 임대료에 대한 분결가 있죠. 자, 임대료가 차변에 현금 1200, 대변에 임대료 1200이라고 하는 분계가 있었잖아요. 기중에 분계가 되어 있었어요. 2014년 4월 1일 날, 2014년 4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1200, 그 다음에 대변에 임대료 1200,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2014년 12월 31일, 자, 기말 현재 저 임대료를 봤더니 임대료 1200만 원인데 차기분이 얼마가 있어요? 차기분 임대료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1200만 원은 1년치 임대료잖아요? 1년치 임대료인데 여기 2014년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면요. 1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개월치겠죠. 그럼 여기 얼마냐면요. 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요. 2015년에 해당하는 게 1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개월치에서 3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변에 계상되어 있는 임대료 1200 중에서 차기분 임대료가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월 31일 현재 봤을 때 차기분 임대료는 3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300을 취소를 시켜야 돼요. 차변에 빼고 요거만큼은 언제 해당하는 임대료예요? 차기에 해당하는 임대료이죠. 차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다라고 하냐면요. 선수 수익이다라고 하죠. 예, 차기분 수익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선수 수익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대변에 계상되는 임대료 1200. 1200 중에서 차기분이 300이 있으니까 차기분 300을 이렇게 차변에 뺀 거죠. 예, 빼면서 뭘로 대체한 거예요? 선수 수익으로 대체한 겁니다. 자, 요 분계, 요거 결산일 분계, 요거 해야 되겠죠? 요걸 12월 31일자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12월 31일로 가볼게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임대료 300, 임대료 300,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 수익 300, 예,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은 3년 전에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4천만 원 있다. 그럼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일단 빼야 돼요.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니까 그거를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고 그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해야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계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장기 차입금은 지금 누구한테 장기로 차입한 금액이에요? 국민은행.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세요. 이거 안 걸어주면 틀려요. 자, 금액은 4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자, 연도 유동성 장기 부채도 거래처 걸어야 돼요. 이거 안 걸면 틀려요.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 그래서 반드시 이 유동성 장기 부채나 이 장기 차입금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2014년 7월 5일에 사무용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는데 12월 31일 결산 시에 소모품을 조사한 결과 미사용분 20만 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 그럼 7월 5일 날 분기를 가볼게요. 일반 전폐입력에 7월 5일 날 분기 봤더니 차변에 뭘로 되어 있어요? 판관비 소모품비로 되어 있죠. 차변에 소모품비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7월 5일 날 분계를 봤더니 7월 5일 날에 7월 5일 날 이게 4번 문제죠. 자,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에서 7월 5일 날에 자, 차변에 소모품비가 얼마가 돼 있냐면요. 소모품비가 아까 다시 봐야 되겠네. 7월 5일 날에 차변에 소모품비 120만 원. 예, 소모품비 1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돼 있었죠. 자, 근데 결산일날 봤더니 요 소모품 안 쓴 게 얼마가 있대요? 20만 원 있다죠.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 잡고 대변에 뭘 빼주면 되냐면요. 소모품비 20만 원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소모품비 120 중에서 20만 원만큼은 안 쓴 거니까 대변에 빼면서 차변에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산으로 계상해야 되겠죠. 자, 그럼 분개해 볼게요. 12월 31일로 가서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20, 대변에 소모품비 빼야 되는데 뺄 때는 800번대 소모품비 빼야 돼요. 800번대. 830번이죠? 네. 그래서 7월 5일 날 분계를 일단 조회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고 조회를 해봤더니 소모품 구입 시점에 비용 처리가 되어 있었죠. 그 비용 안 쓴 것만큼을 빼면서 차변에 뭘로 잡아야 돼요? 자산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에 취득한 상장법인 한강주 주식의 2014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한 주당 시가가 22,000원으로 평가된다. 2014년 6월 1일에 주식 1000주를 2,400만 원에 취득하였고 주식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결산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럼 이 기중에 있잖아요. 기중이 언제냐면요. 2014년 6월 1일 2014년 6월 1일 날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주고 샀냐면요. 1000주가 2,400만 원이었죠. 2,4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2,400만 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가서 봤더니 2014년 12월 31일 가서 봤더니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가 지금 2,400이에요. 자,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됐냐면요. 평가액은 1000주가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되냐면요. 22,000원으로 평가가 된다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2,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400만 원이던 단기 매매 증권이 2,200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를 잡아 빼야 돼요. 대변적으로
200만 원만큼을 잡아 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요. 200만 원 나오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 그래서 기말에는 주식을 시가평가해야 되잖아요. 지금 장보상의 금액이 2,400인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2,200.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200을 빼고 200만큼은 손실 난 거, 예,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예,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해 볼게요. 일반 전폐입력에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인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없죠?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시험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질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든지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든지 한 개의 계정 과목만 주어질 거예요. 예,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차변에 200, 그 다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에 단기 말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아. 대출 기간은 국민은행, 대출 금액은 1,000만 원, 대출 이자율은 연 12%,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대출금 사용 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이다. 여러분들 이자 지급 방식이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분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중에 아직 돈 줄 날이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이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중에는 이자를 안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2014년 10월 1일 현재 분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분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결산일 날에 뭐에 대한 분개를 하고 가야 되냐면요.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잡는 분개를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가야 되고 대변에는 뭘로 잡냐면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아야 돼요. 분개 안 했으니까. 자, 근데 금액은 얼마냐? 몇 개월치 분개를 안 한 거예요? 10, 11, 12, 3개월치 하는 거죠. 그럼 1년치 이자 비용이 총 얼마냐면요.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중에서 3개월치니까 1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원치의 이자 비용 분개를 안 했냐면요. 30만 원치만큼을 분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를 안 했기 때문에 결산일 날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얼마원치를 안 했냐면요. 3개월치에서 30만 원치를 안 한 거예요.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볼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단기 차입금 중에는 외야 단기 차입금 99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아 1달러당 1,300원이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기 차입금의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단기 차입금의 장부가가 990만 원이래요.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9,000달러가 1달러당 얼마가 되냐면요. 1,300원이 됐어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17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이 기말에 평가했더니 1,170이 된 거니까 얼마를 더 플러스 시켜주면 돼요? 단기 차입금 180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단기 차입금이 180 늘어났는데 이건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외화, 환산, 손실 18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 늘어난 거는 손해 본 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원래 대변 쪽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면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180만 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18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까지가 수동결산이었고 이제 수동결산을 다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자동결산을 해야 되세요. 자, 이거 닫을게요. 닫고 자, 자동결산.
자동 결산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여기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야 되세요. 자, 결산자료 입력해서 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결산을 지금 1월부터 12월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8번 문제. 퇴직급여 충당 무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이 퇴직급여 충당 무채 설정하는 거는 여기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은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제품 매출원가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 란에다가 금액을 넣고, 그 다음 사무직은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 란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세요. 그럼 생산직이 얼마예요? 662만원. 그럼 제품 매출원가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 란에다가 662만원 이렇게 넣으면 되고, 사무직은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 란에다가 1011만원. 예. 1011만원 이렇게 넣으면은 퇴직금에 대한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분계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수동계산을 하면 분계가 이렇게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662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662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사무직은 차변의 퇴직급여, 이 결산 분계잖아요. 결산일 날에 퇴직금 잡는 분계단 말이에요. 1011만원, 그 다음에 1011만원 이렇게 분계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반 전폐입력에 수동 결산으로 해도 틀리질 않아요. 근데 그게 더 번거롭단 말이에요. 자동 결산을 수동 결산을 하면은 왠지 더 찜찜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분계는 그냥 결산자료 입력 있잖아요. 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당하는 란에다가 뭐 제품 매출원가는 그 공장 생산직 사원은 이 제품 매출원가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 란에다 금액 넣으면 되고, 사무직은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 란에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요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자동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있잖아요. 요 메뉴를 빨리 눈에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9번.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적으로 설정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그저 주는 문제인데, 대손 있잖아요. 대손은 자동 결산 중에서 어디다 금액을 넣어야 되냐면요, 여기 자 5번에 대손 삼각 있잖아요. 여기 판관비 쪽에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쪽 란에다가 금액을 넣으면 돼요. 자, 이쪽에다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금액들은 어떤 걸 누르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냐면요, 상단 F8 대손 삼각 있잖아요. 이거 누르세요. 무조건 시험장에서는 이거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이 대손율 있잖아요. 대손율이 지금 몇 프로래요? 1%라죠. 1%가 뜰 것 같다니까 1%로 놔두면 되고, 요 금액, 요 비율이 바뀌면은 문제에서 이게 다른 비율로 되어 있으면 다른 걸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미수수익은 걸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세요. 여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시면 되세요. 미수수익에는 지우시고, 지금 걸라고 하는 데가 외상매출금하고 받을러함에만 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금액이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대손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세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이제 감가상각비 관련 문제죠. 감가상각비도 그냥 갖다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되세요. 이 공장에서 발생한 거는 제품 매출원가 쪽에 일반 감가상각비 쪽에다 금액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이외에는 판관비 쪽에 일반 감가상각비 쪽에다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 자, 사무실은 판관비 쪽이죠. 건물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1150만원이고, 그 다음 공장은 제품 매출원가 쪽에 건물이 2600만원. 그 다음에 기기장치는 2800만원, 차량 운반구는 550만원. 네, 이렇게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 재고자산의 실질조사된 기말 재고액 현황은 아래와 같아. 매출원가 자동계산인데, 매출원가 구하는 자동 결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논리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그냥 문제 나오면 그냥 갖다 넣으세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있잖아요. 이쪽 란에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되세요. 자, 기말 원재료는 2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3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400. 이렇게 금액을 갖다 넣기만 하면은 매출원가 구하는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에 단기 법인세 추산액은 1200만 원이다. 선납세금 계정잔액은 0원이다. 여기다가 법인세 추가 계상액에다가 금액을 1200만 원이다라고 넣기만 하면 되겠죠. 지금 선납세금은 없잖아요. 예, 선납세금은 없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전부 다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되겠죠. 예, 추가 계상액 란에다가 법인세 추산액을 넣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결산까지 다 했는데 자동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단에 무슨 버튼을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버튼. 예,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 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보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날에 이렇게 자동결산이 반영된 걸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하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입력을 했는데 이 결산자료 입력 전표 추가하고 봤더니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결산분계 삭제 있죠. 요 삭제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자, 삭제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 분계들이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예요. 자동 결산 분계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이고 잘못된 걸 고치세요. 여기에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뭘 눌러야 되냐면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단의 결산 분계 삭제 버튼을 누르고 고치고 전표 추가.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연수 문제 1번을 다 풀어봤고, 여러분들 이제 실전 연수 문제 2번을 좀 풀어볼게요. 2번. 자, 실전 연수 문제 2번을 보시면은 그 1번부터 7번 문제까지가 수동 결산이에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2번까지가 자동 결산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회사 코드 4002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1번부터 7번까지 수동 결산을 입력해보고 그 다음에 8번부터 12번 하지 마세요. 12번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고 11번도 제가 할게요. 그냥 10번까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실전 연습 문제 2번을 좀 풀겠습니다. 그 주 성공 회사는 4002번이네요. 자, 이거 다 한 거는 네, 4002번. 네, 4002번에서 할게요. 나와요? 네. 4002번. 네, 주식회사 성공.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회사는 2014년 4월 1일 회사 창고 화재 보험료 1년분 300만 원을 주 현대화재에 선납하고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 보험료는 월화 계산한다. 2014년 4월 1일 날 차변의 보험료 얼마다라고 잡았냐면요. 3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차변에 계산되어 있는 보험료 300 중에서 차기분이 몇 개월치가 있는 거예요? 3개월치가 있죠. 예, 차기분이 3개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3개월치를 잡아 빼야 돼요. 3개월치면 얼마가 되냐면요. 300만 원 곱하기 300만 원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요. 12분의 3개월치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냐면요. 7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차변에 계산되어 있는 보험료 300 중에서 75만 원만큼은 차기분 보험료단 말이에요. 그럼 대변에 보험료 75만 원을 잡아 빼고 자, 요게 차기분이죠? 예, 차기분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다라고 하냐면요. 성급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차변에 성급 비용 75만 원, 대변에 보험료 75만 원 입력해 볼게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성급 비용 75만 원, 대변에 보험료 75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2014년 8월 1일 일시적으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화 계산하여 기말 수정 분결하시오. 자, 요거는 2014년 8월 1일이죠. 자, 8월 1일 날 임대료를 받아요. 얼마 받았냐면요. 600만 원. 그럼 차변에 현금 600. 차변에 현금 600이고 그럼 대변에 계정 과목을 뭘로 썼냐면요. 임대료라고 하지 않고 뭘로 잡았대요? 선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받은 거를 전부 다 차기 수익으로 다 잡아버린 거죠. 단기 수익이 아니라. 기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2014년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요. 600만 원 곱하기 차기분이 단기분은 몇 개월치냐면요. 그 임대 기간이 2014년 9월부터예요. 2014년 9, 10, 11, 12, 4개월치단 말이에요. 12분의 4 해서 2014년도 임대료 수익이 얼마가 되냐면요. 200만 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015년. 2015년이 얼마냐면요.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8개월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거가 얼마나치가 되냐면요. 400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200, 그 다음에 2015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400인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 거는 임대료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15년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돼요? 선수 수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대변 쪽에 선수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던 거예요. 600이 아니라 얼마만 잡혀야 돼요? 400만 잡혀야 되니까 차변에 선수 수익 200을 빼요. 선수 수익 200을 빼고 대변에는 단기에 임대료가 얼마 있어야 돼요? 200이죠. 그래서 임대료 200.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이 600인데 600이 아니라 얼마만 잡혀야 돼요? 400. 400만 잡혀야 되니까 200을 잡아 빼고 그 다음에 단기분 임대료가 얼마예요? 200이죠. 대변의 임대료 200.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일반 전폐입력에 넣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폐입력에 넣어보면은 차변에 선수 수익 200, 대변의 임대료 200,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계정 금액이 9,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850원이다. 그럼 장기 차입금에 지금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요. 9,500이잖아요. 예, 장기 차입금의 장부가액이 9,500이에요. 장부가가 9,500만 원인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달러당 850원이 됐으니까 8,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장기 차입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었죠. 9,500이 든 게 8,500이 됐으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을 빼고 차입금이 줄었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외화, 한산, 이익 1,00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이 8,500이 됐으니까 1,000 빼고 예, 이익 난 거니까 대변에는 외화, 한산, 이익 1,000.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 거래 되겠죠? 거래처가 어디예요? 신한, 은행. 두 개네, 거래처가. 이거 백업 파일이 좀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거래처, 신한은행, 98,000번으로 좀 걸게요. 나중에 좀 수정을 해놓을 건데, 네,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만 있겠죠? 거래처가 신한은행. 이거 잠깐,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98,000번으로 걸고 가겠습니다. 그럼 장기 차입금이 1,000, 대변에는 외화, 한산이익 1,000.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에 결산일 현재 차입금 이자 35,6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 지급일은 2015년 1월 29일이다. 자, 이자 지급일이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돈 줄 날은 내년인 거예요. 돈 줄 날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단기 이자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을 했대요. 단기 이자 비용이 35,600원이 발생했다죠. 그 기중에는 회계 처리가 없었어요. 회계 처리 없음인데 기말 갔더니 얼마만큼의 이자 비용을 잡아야 된대요? 35,600원. 차변에 이자 비용 35,600원. 대변에 이 이자 비용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뭘로 잡아요? 미지급 비용 35,6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차변에 이자 비용 35,600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35,600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5번에 기존 현금 시세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000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단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현금 시세가 부족하니까 현금 가부적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예, 차변에 있겠죠. 예, 현금 시세가 부족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빼면서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잡아놨을 거고 그 원인을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차변에 뭘로 잡아요? 잡손실 5,000원. 그다음 대변의 현금 과부족 5,000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기말연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150만 원이며 단기 미사용액 중 판매 부분 미사용액은 46만 원이고 나머지는 제조 부분 미사용액이다.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요거 합잔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 합잔에 조회를 해보면은 이 자산 부분에 소모품이 없어요, 지금. 자산 부분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모품이 있나요, 없나요? 없고 전부 다 비용 쪽에 있어요, 소모품이. 자, 여기 노무비 쪽에, 제조원가 쪽에 소모품비, 판관비 쪽에 소모품비 이렇게 되어 있죠. 소모품이 자산 처리되어 있지 않고 뭐 처리되어 있어요? 비용 처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중에 차변에 계정 과목이 뭘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모품 B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안 쓰고 남아있는 게 얼마냐 봤더니 150만 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 150만 원. 그냥 대변에 소모품 B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판매 부분은 800번대 소모품비죠. 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46만 원. 얘 대변에 잡아 빼면서 소모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조 부분 소모품비가 500번대죠. 500번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150에서 46만 원 빼면은 104만 원. 네,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소모품비 중에서 아닌 것들을 빼면서 자산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 전폐입력 가셔가지고 차변에 소모품 1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800번대 소모품비 46만 원. 그 다음에 500번대 소모품비 104만 원. 네,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2014년 4월 1일 주 진진전자에 3억 원을 2016년 3월 31일까지 대여하고 연 12%의 이자를 매년 3월 31일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에 반영하시오. 이자는 월화 계산하고 거래처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주었죠. 대여하고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를 받기로라고 했으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분개가 안 되어 있겠죠, 얘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이 분개가 안 됐나를 찾으셔야 되는데 얘는 이자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이자 받는 거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분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중에는 지금 분개가 없었어요. 기중에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근데 기말에는 뭐에 대한 분개하고 가야 되냐면요.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치가 안 되어 있냐 봤더니 3억 원 곱하기 지금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2% 곱하기 몇 개월치가 안 돼 있어요? 4월부터 12월까지죠. 2014년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치가 안 돼 있네요. 12분의 9 하면은 요 금액이 얼마냐면요. 얼마지? 2750 맞아요? 2700이에요? 3600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2700이네요. 2700. 그래서 2,700만 원어치만큼의 이자 수익을 안 잡았던 거예요. 분개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대변에 이자 수익을 2,700 이렇게 잡고 이자 수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미수 수익 2,7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전폐입력 가셔가지고 차변에 미수 수익 2,7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2,70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가 수동이었고 이제 자동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닫고 자동결산. 자,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 볼게요.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에 결산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의 1%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이죠. 대손은 상단에 대손 삼각만 누르면 된다라고 썼죠. 근데 미수 수익에 대해서는 걸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시면 되세요. 지우고 결산 반영 버튼만 누르면은 여기 대손 삼각 쪽에 금액이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9번. 9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아.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퇴직금이죠. 퇴직금인데 생산직은 퇴직금 추계액이 지금 3천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기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다라고 돼 있어요? 1,800.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만 더 잡아야 돼요? 1,200만 더 잡으면 되겠죠.
기 설정된 거는 이미 퇴직금에 대한 분개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1,800만 원치만큼은. 올해는 추가적으로 얼마나치만 더하면 되냐면요. 1,200. 생산직은 제품 매출원가 쪽에 퇴직급여에다가 금액을 넣으면 되겠죠. 얼마 넣으면 돼요? 1,200. 사무직은 추계액이 5,000이에요. 근데 이미 설정된 게 얼마예요? 360. 그럼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되냐면요. 4,64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설정된 게 있으면 설정된 금액을 뺀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게 지금 되어 있나 모르겠네. 예, 이게 상단에 퇴직 충당이라고 하는 거 누르면 있잖아요. 자, 여기 추계액이 얼마예요? 3,000. 사무직 5,000. 그럼 추가 설정액이 생산직이 3,000에서 1,800 빼서 얼마다라고 나와요? 1,200. 그 다음에 사무직은 5,000에서 360 빼서 4,64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은 금액이 자동 반영이 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상단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퇴직 충당을 누르고 자, 여기에 추계액을 넣었어요. 추계액이 생산직은 500번 되죠. 508번. 3,000만 원 넣으면은 추가 설정액이 1,200이다라고 뜨고 사무직은 5,000이에요. 이미 설정된 게 360. 추가 설정액이 4,64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해당하는 난의 금액이 반영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에서 적용이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 요걸로 하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요거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넣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퇴직급여만큼은.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냥 시험장에서는 직접 계산해서 넣으세요. 뭐 계산이 어렵지는 않죠. 생산직은 이미 설정된 게 1,800이니까 추가 1,200 넣으면 되겠고 사무직은 추가로 이렇게 더 넣어서 4,640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기말 재고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는 일치한다. 요거는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기말 원재료 얼마냐면요. 750.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냐면요. 800.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얼마냐면요. 5,000. 갖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 땡이에요. 네. 땡이란 말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번. 자, 11번 보시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단기 상각비는 다음과 같아.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죠. 근데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 되는데 자동 결산으로 돼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 그 다음 특허건은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특허건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수동 결산으로 해보면은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300. 그 다음 대변의 개발비. 개발비는 직접 상각이라고 했었죠. 무형자산은 깎아내릴 때 차감적 평가 계정을 쓰지 않고 직접 깎아내린다라고 제가 이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허건은 200이죠. 특허건을 직접 깎아내려요. 프로그램이 직접 상각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동 결산을 하면 분개가 이렇게 되는데 요걸로 굳이 수동 결산을 하지 마시고 이 결산자료 입력 있잖아요. 결산자료 입력. 자, 결산자료 입력해 보시면은 저 판관비 쪽에 보면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어요? 네, 찾아보세요. 판관비 쪽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자, 거기다가 개발비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특허건 200. 이렇게 갖다가 넣기만 하면 돼요. 금액을. 특허건 200, 개발비 300. 이렇게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요 분계 있잖아요. 방금 한 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그냥 금액을 갖다 넣기만 하면 되세요. 그냥. 자, 12번 안 배운 내용인데 이게 회계일급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세무 2급은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인데 회계일급은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자, 그래도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유형자산의 일부 내역은 다음과 같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 옵션 코드는 13번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메인 화면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여기 메인에 밑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이 기능 중에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마우스 있잖아요. 스크롤이 뭐지? 위로 당겼다 올렸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만 딱 클릭해 보세요. 한 번 딱 누르면은 킥서치 메뉴라고 하는 게 떠요. 떴어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기억하고 지읒을 눌러볼게요. 자, 기획하고 지읒을 누르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있죠. 요거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일반 전편력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스크롤을 한 번만 딱 눌러요. 그럼 킥서치 메뉴가 뜨죠. 일반 정표, 이응, 비읍, 지읒. 예, 초성친 거예요. 치고 엔터 치면은 일반 전편력 메뉴가 검색이 되죠. 그래서 일반 전편력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일반 전편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기능도 있는데, 자,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죠.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자,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기장치. 자, 기기장치는 계정 몇 번이에요? 여기 옆에 이거 누르세요. 구름 표시 누르면은 기기장치가 206번이죠. 자, 그다음 코드가 몇 번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102번. 그다음에 자산명이 자동화 기계. 그다음에 취득 연월일이 2010년 12월 11일. 그다음에 기초가액이 2,400.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초가액 2,400이고 그다음에 정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930만 원. 자, 내역 연수가 몇 년이에요? 8년. 자, 8을 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8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13번란에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뜨죠. 요 금액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여기 18년 내역 연수를 찾더니 감가상각비 금액이 자동 계산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기기장치니까 500번 되겠죠. 이것도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업종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거기 12번의 두 번째 줄에 업종 코드는 13번이라고 되어 있죠. 13. 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한 부분을 놓쳤으면은 그 답지 보고 확인해 보세요. 답지 몇 페이지에 제가 해놨냐면요. 610페이지에 고정상 등록 그거 보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는데 610페이지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요 주어진 거 자동화 기계,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 그 다음에 기초가액하고 정기말 상각 누계, 내역 연수 넣었더니 상각비가 나오죠. 경비 구분은 500번대, 뭐 제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 계상액이 얼마다라고 떠요? 4601-100이라고 뜨죠. 자, 요 금액이 감가상각비예요. 기기장치 감가상각비.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4601-1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601-100 되겠죠. 그럼 요 금액을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러분들 고정자산 등록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잠깐만 가보세요. 자, 결산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요 상단에 감가상각 눌러보세요. F7 감가상각 있죠? 누르시면 기기장치 감가상각비 금액이 여기 자동으로 떠 있죠? 그리고 이거 결산 반영 버튼 눌러보세요. 하단에. 자,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자, 여기 제품 매출원가 쪽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기장치 쪽에 금액이 자동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일단 고정자산 등록을 했어요. 이 고정자산 등록을 왜 한 거냐면요. 결산자료 입력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알아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해줘요. 실무에서는 전부 다 고정자산 등록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고정자산 등록을 다 하면은 감가상각비 금액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 계산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4601-100이 나왔죠. 그리고 경비구분을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품 매출원가 쪽에 들어가느냐 판관비 쪽에 들어가느냐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공장이니까 500번대 제조로 넣어야 되겠죠? 넣고 난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가서 감가상각을 누르면은 금액이 불러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건물 한번 해보세요. 건물. 거기 건물 101번 있죠? 표에 101번 건물 있잖아요. 그거 입력해 보시는데 자, 그 입력할 때 여기 바꿔야 돼요. 자산 계정 과목을 자, 누르시고 건물로 바꾸세요. 건물. 바꿔서 여기서 입력하셔야 되세요. 입력해 보세요. 건물.
자, 건물 해볼게요, 건물. 건물은 코드가 101, 그 다음에 본사 건물. 취득을 언제 했냐면요. 2010년 8월 31일. 기초가액은 6,800만원. 누계액은 680만원. 그 다음에 내역 연수가 몇 년이냐면요. 20년.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지금 무슨 비예요, 이게?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 되겠죠. 본사니까. 업종 코드 13. 이렇게 하시고, 자, 결산 자료 입력 가셔서 감가상각 누르면은 건물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 있죠.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판관비 쪽에 감가상각비에 340만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반영을 다 시켰죠. 자동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단에 무슨 버튼을 누르라고 했어요? 전표 추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연수 문제 1번하고 2번을 풀어봤고, 실전연수 문제 3번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